조선 중기 한 양반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에서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하지만 그 며느리야말로 집안의 진짜 복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복을 몰라본 자들의 안타까운 결말을 지금부터 들어보시지요. 야담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 근교의 어느 양반가. 대를 이을 외아들 하나만 남은 집안에 새색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향. 조용하고 얌전한 여인이었지요. 시어머니는 흐뭇해했습니다. 참 얌전하게 생겼구나. 곧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주겠지. 혼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근처 절에 덕 높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우리 며느리 사주 좀 봐주십시오. 스님은 미향의 사주를 듣고는 한참을 묵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팔자는 참으로 기이하다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좋은 팔자입니까? 나쁜 팔자입니까?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이 늦게 드는 팔자로다. 하지만 스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복이 한번 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복이 될 것이오. 다만 스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재촉하면 복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복이라는 말만 기억하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을 거라는 뜻이로구나.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미향은 스님의 마지막 말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조급하게 재촉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미향은 2딸을 낳았습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스님이 분명 큰 복이 온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스님의 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었거든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을 거라고 말이지요.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석주도 압박감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석주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향은 2딸을 정성스럽게 키우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미향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석주의 술버릇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기방에서 독한 술을 마셔대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지요. 시어머니도 점점 미향을 멀리했습니다. 스님의 예언이 빗나간 것 같다는 생각에 미향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석주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석주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급히 불러온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이미 많이 상했다고 독한 술을 끊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지요. 시어머니가 절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리고는 미향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무슨 좋지 않은 기운이라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해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미향은 그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수상한 점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주를 정확히 봐준다며 큰소리쳤고 돈도 먼저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지요. 그 소문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하며 점쟁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점쟁이는 미향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갑자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요. 점쟁이가 소리쳤습니다. 점쟁이는 미향의 팔자가 너무 세다며 남편의 기운을 누르고 집안의 복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대로 두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석주의 얼굴빛이 요즘 이상했거든요. 점쟁이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막힌 기운을 걸어내야 이 집안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시어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향을 멀리 보내라는 뜻이었지요. 점쟁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빨리 결단을 내린 집은 다시 일어났지만 망설인 집은 모두 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점쟁이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향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석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는 미향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기방에서 새로 나온 독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술을 마시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지요. 미향이 그런 독한 술은 몸에 해롭다고 말렸지만 석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주가 집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갑자기 피를 토한 것이었습니다. 급히 불러온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간이 상했다고,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지금 상태로는 위험하다고 했지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점쟁이 말대로 미향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정말로 아들이 죽기 전에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미향을 바라보다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겠다. 미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점쟁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네 팔자가 너무 세워서 우리 석주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는 것 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지요. 내가 낳은 딸들도 다 복이 막힌 아이들이다. 너와 함께 모두 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었지요. 미향은 두 딸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지요. 알겠습니다. 미향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의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큰딸이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 치마폭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어디 가요? 엄마랑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될 것 같구나. 미향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무섭게 울려 퍼졌지요. 미향이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눈보라치는 밤에 아이들과 함께. 늦으면 늦을수록 정만 더 들 뿐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딸이 우니까 큰 딸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향은 눈물을 꾹 참으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미양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보따리 하나와 아이들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더 늦기 전에. 알겠습니다, 어머님. 미양이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미양은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큰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집에 들어가요.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을 찾을 거야. 미향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추운 밤에 어린 아이 둘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뒤돌아보니 집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양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길 위에 남은 발자국만이 그들이 지나간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지요. 눈을 맞으며 한참을 걸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딸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발이 아파요. 춥고 무서워요.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양은 아이를 업고 걸으려 했지만 큰딸까지 챙기기에는 힘이 부족했지요. 엄마, 우리 죽는 거예요? 큰딸의 순진한 질문에 미양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의 불빛이었지요. 조금만 더 힘내자. 저기 불빛이 보인다. 미양은 마지막 힘을 내어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빈집. 지붕은 허물어졌고 벽은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적어도 눈보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양은 두 딸을 품에 꼭 안고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무서움에 엄마 품에서 울었지만 점차 지쳐 잠들었지요. 미양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버리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배신감과 절망이 밀려왔지만 품에서 자는 아이들의 따뜻한 숨소리를 들으니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 아이들만큼은 꼭 지켜내자. 그날 밤 미양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밤이 진짜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양은 집 뒤편을 둘러보며 생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진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반쪽만 남은 낡은 항아리였지만 미양은 그것이 쓸만하다고 생각했지요. 미양이 항아리를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품삯 일도 얻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쌀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끼니를 때울 수는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미양은 문득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에서 할머니가 술을 빚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곱고 섬세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술을 한번 빚어볼까? 미양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혼자서 술을 빚어 살림을 꾸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양에게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양은 깨진 항아리에 정성스럽게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조용히 항아리를 접는 그녀의 손끝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딸은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큰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만드는 술은 다른 냄새가 나요. 미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재주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 엄마가 특별한 술을 만드는 거야. 미향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향은 묵묵히 술을 빚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술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미향의 마음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는 예감이 말이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향이 빚은 술에서는 다른 술과는 전혀 다른 향기가 났습니다. 맑고 깨끗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신비로운 술이었지요. 먼저 마을의 늙은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속병을 앓고 있던 분이었지요. 할아버지는 향기에 이끌려 미향의 집에 들어왔고 술 한 사발을 마신 후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편안해진 것이었거든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머리 아픈 상인이 와서 술을 마시고는 두통이 사라졌다며 감탄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부인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고 기침하던 아이는 향기만 맡아도 기침이 멎었지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산골에 신기한 여인이 있다고, 그가 빚은 술은 약보다 낫다고 말이지요. 이제는 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향은 아픈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으셨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감동받아 쌀이나 옷감, 때로는 돈을 두고 갔습니다. 미향과 두 딸의 생활은 점점 나아져 갔지요. 미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술을 빚는 능력, 그것이 하늘이 내린 자신의 복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스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복이 늦게 왔지만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복이었던 것입니다. 미향의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 무렵 미향의 옛 시댁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돈만 받고 사라져버렸고 석주는 날로 말라갔습니다. 집안 재산도 모두 술값으로 나가 하인들까지 떠났지요. 시어머니는 원망스럽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향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말이지요. 그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산골에 신기한 술을 빚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 딸 둘과 함께 산다는 소문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이 내쫓은 미향이라는 것을, 점쟁이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집안은 망했고 석주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산골로 향했습니다. 혹시 미향의 그 신기한 술이면 석주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산골 마을에 이상한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여인이 병든 사내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양반과 사람들 같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엾어 보였지요. 미향은 집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와서야 깨달았지요. 자신을 내쫓았던 시어머니와 술에 망가진 석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향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소문에 들은 그 신기한 술이 정말 내가 빚은 것이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간다. 그 술이면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미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미향은 시어머니와 석주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석주는 이미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지요. 미향이 정성스럽게 빚어둔 맑은 술을 가져와 사발에 따랐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지요. 이 술을 드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실 거예요. 미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사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는데도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점쟁이 말만 믿고 너를 그렇게 내쫓다니. 시어머니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복을 몰라봤다고? 미향이 이 집의 복이었는데 라고 말이지요. 그 모습을 보던 석주가 흐릿한 눈으로 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향이 석주에게 다가가 술사발을 건넸지요.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향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맑고 평온한 그녀의 눈빛에서 석주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요. 미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미향은 비로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가장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석주는 산골을 떠났습니다. 미향이 정성껏 빚어준 술 한 항아리를 가지고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집으로 돌아올 마음은 없겠느냐? 시어머니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미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들의 집이에요. 딸들도 이곳을 좋아합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미향을 내쫓았으니 돌아오라고 할 자격도 없었거든요. 한 달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향의 술 덕분에 석주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술도 끊고 정신을 차렸다고 했지요. 하지만 한때 부유했던 양반가는 이미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넓은 집은 팔려나갔고 하인들도 모두 떠났으며 이제는 작은 초가집에서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지요. 매일 미향과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후회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향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향의 두 딸은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큰딸은 의원의 아내가 되어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고 작은 딸은 어머니의 술빚기 비법을 물려받아 그 전통을 이어갔지요.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와서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미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있지요. 그럼 왜 사람들은 복을 몰라봅니까?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은 조용히 와요.
마치 이 수량기처럼 말이에요. 선비는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버려진 며느리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을 몰라본 자들의 후회와 끝까지 참고 견딘 자의 결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